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이게 650g에 네, 만. 10,000원. 네.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오곡을 다 들어가 괜찮아요.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돼지고기 먹고 싶다면 삼성정점, 과일 삼성정점, 삼성정점, 삼성정점. 씨앗도 와우 농자재, 농약도 와우 농자재, 농자재도 와우 농자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오늘 월요일이죠? 네. 녹화하고 있는 바깥에 눈이 엄청 내리네요. 오늘 눈 조심하시고요. 눈싸움 하고 싶네요. PD님이랑 같이. 저 눈싸움 잘하거든요. 애들하고 진심을 하는 게 담아서. 재밌지. 안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자, 첫 번째 기사는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긴급 뉴스 속보로 한번 다뤘던 기사입니다. 네. 그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위험물 보관 창고 KNT 로지스틱스에서 화재로 한 동이 전소가 됐죠. 네. 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예,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9일 날 저녁 9시 55분에부터 이제 진화를 시작해 가지고 완진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때 현장에 이제 투입됐던 소방서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위험했던 상황이다. 네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옆에 1동과 3동 사이에 있는 2동에서만 전소가 된 거잖아요. 네. 이게 불이 번지면 이건 거의 진짜 완전 대형 재난 사고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거기 위치 가보셨죠? 가봤죠. 제일 높은 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깜짝 높은 놀랐어요. 곳이고 그리고 옆에 다닥다닥 붙었는데 그 옆이 이미 옆동은 빵꾸가 나 있어요. 아, 그런 상황인데 물건을 꺼내 놓으면서 그렇게 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소방관님들 항상 늘 예, 존경합니다. 감사의 정말 예.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때도 이제 진화가 너무 위험했었고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화재가 첫 번째의 목표는 완전 진화, 번지지 않는다. 네, 여기에서 이제 진화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화를 했고 이렇게 초동 대처나 이런 부분은 뭐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네. 어쨌든 진화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수질로 계속 물로 이렇게 쏘거나 다른 걸로 했을 때 이제 하천 오염으로까지 지금 화학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소방서에서도 원래 1차적인 그걸 다 진화하고 큰 불만 잡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물로 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왜냐면 여기가 화학물질, 위험물질 그렇죠. 보관 창고였기 때문에 네. 위에 화학물질이 지금 그대로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잔불은 그냥 날리는 거죠. 태워서 날려서 예. 사실은 2차 대기 오염, 2차 화학 사고까지 일어났다라고 보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한강이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한강이 아니고 이렇게 주변의 관리천이라던가 진이천에서 색깔이 변하는 건 눈에 네네. 보이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 중에 이렇게 흩날려 가는 것들, 불에 타서 나가는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정말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지금 환경부랑 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재난안전본부가 설치된 양가면 수질보건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도 알다시피 매일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대책 마련이라기보다 네. 이것이 더 이상 하지 않게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기사에 했을 때는 이제 이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었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이런 네. 부분을 위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때 16일쯤에 이제 전체 조사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 수질 기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흘러나가서 문제가 되는지 수질 결과에 네네. 대한 걸 봤더니 뭐 구리 벤제 나프탈렌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특정 유해 물질이 초과가 됐고 폼알데히드도 있었던 걸로. 예. 포름알데히드가 폼알데하이드
예. 근데 그게 사실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뭐 아유, 네, 참.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화성시 환경청에서 이제 특히 평택시랑 같이 이제 해서 유관기관이랑 이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긴급 이제 재난 기금을 이제 50억인가 정도를 확보해서 제가 그 기사는 아직 안 썼는데 네. 확보해서 이제 같이 뭐 이제 대응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눈비가 이렇게 오면 올수록 지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아, 그러네요. 네네. 오늘 이번 주에 지금 한파 예보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한파도 그렇지만 수질 그러니까 조금의 양이라도 오면 엄청난 면적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퍼내고 있는 것들이 또 희석되면서 또 늘어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죠. 네, 잠시만요. 제가 예산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 정확하게. 그리고 넘치는 부분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방을 막아놨기 때문에 물이 불어났을 때 역류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역류.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방 높이 보다가 낮은 곳에 그 가령 토지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 그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 이제 화성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30억 원을 했구나. 경기 화성 지역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조사 왜 발생했고 이것이 왜 하천 조사 환경 사고까지 제2차 환경 사고까지 됐는지에 네네. 대한 원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이죠. 지금 저희가 그 국장님께서 확인한 걸로는 지금 거기가 하수 처리가 되지 않는. 그건 이제 다음번 기사에 네.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지역 주민인데요. 이걸 좀 수정해야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잘 다뤘으면 좋겠던 부분이 이제 성명서에 나온 바로는 당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주민에 대한 안전 문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네.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 문자는 됐었는데 이게 화학 사고이고 화학 물질이 지금 유출되고 네네. 있다라는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안내가 좀 이것을 네. 첫 번째 문제로 제기를 했고요. 유해물질 노출에 유의할 방법을 당연히 알려야 하고 그다음 양강 공업 단지 내 입주 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는 집 감자 쪽을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거기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이제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는 시 차원의 화학물질 공개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화성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련해라. 그리고 이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23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명을 했고요. 자세한 건 네. 저희 기사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아까 이제 PD님께서 얘기하신 하수처리 외 구역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좀 봤던 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왜 소하수를 비롯한 그 물들이 그대로 하천에 하천으로 닿는가? 가느냐. 이것이 네. 퀘스천인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과 오수관이 있고 중앙 저류 장치가 있고 그게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쪽에 하수 처리 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 의문인데 왜냐하면 여기가
위험물질 보관 업체고 화학물질 저장 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를 과연 업체에게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았던 담당 그 호서대학교 교수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 교수님은 거기에 보관해 있던 모든 것들이 불에 취약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소방관님이 불을 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이따만한 2리터, 1리터 이상의 드럼통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불에 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위로 빵 터져가지고 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불을 번지는 거예요. 네. 근데 5m, 10m로 올라간대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럼 이게 뻥 올라갔다가 지금 옆에 보면은 창고, 여기 보시면 창고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한 11개에서 12개 동이 연달아 있는데 여기에 다 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터졌을 때 그 사고를 네네.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이 업체에서 뭐 오롯이 담당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 하면 저희가 이제 취재를 현장에 가서 여기가 보면은 그 높은 지대에서 옆에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하시는 일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주소를- 맨홀 네. 아래에 있는 맨홀에 그 쌓여 있는 것들 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있죠. 이미 화재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물이 문제니까 네네. 얘네들 다 하나씩 퍼가지고 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퍼서 네네. 빼내고 퍼서 빼내고 눈이 오면 또 퍼서 빼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하수처리 외 지역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네네. 이런 일을 있을 때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리고 뭐 원인자 부담을 한다, 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는 좀 네. 취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경기도에서 이제 일단은 5억이 아니고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화성시에서도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해서 지금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네요. 다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뭐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이거 기사를 좀 다루자면 네. 제가 이제 쓰지는 않았었는데 이 이제 국민의힘 공영애 의원님이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딱 했습니다. 국회와 시의회에서 국회를 했고 기자회견을 하고 근데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제 같은 지역구에 출마 예정인 홍성규 이제 진보당 네네. 이제 후보자님이 이분이 예비 후보도 아니고 이미 공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홍성규 후보님이 성명서를 16일 날 냈어요.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래서 이분 이제 공영애 후보님은 일단 경기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거 끝나고 나서 화성시 8대 9대를 이제 역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9대 때 지금 사퇴를 한 건데 예, 홍 후보의 성명서에 따르면 성명서에서 요구된 분은 총선 때 보궐선거에 대한 시의원 공천하지 마라라는 요구를 하신 네. 거예요. 국힘한테 이런 요구를 했죠? 네. 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뭐 민주당에도 이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이제 성명서에는 되는 민주당에 대한 것이-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요. 왜 없었는지가 약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주장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국힘도 드네요. 다루고 뭐 민주당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번에 뭐 총선 출마를 위해서든 뭐가 됐든 보궐선거를 낸 해당 후보의 해당 당은 이번 책임을 지고 이번 공천 때 후보를 내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 좀 뭐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뭐 그 정도의 뉴스가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홍 후보님은 이제 국힘만 가지고 같은 지역구라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그쪽에 많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선 때 국회의원도 뽑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원 1명, 시의원 1명의 보궐선거까지 같이 이뤄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네. 누가 나왔는가.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분을 어느 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후보가 이제 나오면 사퇴한 후보 당과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추천받은 후보의 당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튜브 뉴스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세 분- 새롭게 시작한 오피니언이 있어요. 칼럼을 네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고 가시죠. 네, 예. 윤장열 씨라고 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언론 전공을 하시고 이제 그쪽 독일 현지에서 지금 거주하시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역할 기능의 변화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이신 거예요. 아,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이분의 칼럼을 싣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바른지역 언론연대 회원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른지역 언론연대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제 공동 칼럼을 싣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네네. 저희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칼럼이 나갔고요. 이 제목은 제가 뽑은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공정을 말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다뤄야 하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네. 뭐 내용 되게 흥미로워서 보시면 생각할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한철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서포터즈 집행위원. 네. 너무 이름이 길죠. 길죠. 그래서 저희 백만화성시에 바란다는 릴레이 연재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의견 기고를 주셨던 분 화성 습지 관련해서 글을 써주셨어요.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러시죠. 이번 유튜브도 저희 유튜브 승승장구 하고 있죠, 삐리님?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네,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이번에도 사실 저희 그 요당리 화재 관련해서 네. 좀 영상을 또 주요하게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뭐 7km 관리천부터 진이천까지 흐르는 다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 오토바이로 가시면서 찍으시는 네, 네. 건가요? 오토바이 찍으면서 그 흐름에도 찍으셨고, 당시 상황을 그랬죠.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다 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평택 지역이죠. 거의 예. 거기 가서 뭐 간단한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또 사실 너무 많은 피해가 지금 불거져가지고 뭐 네네. 이걸 대체 수습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참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가 잘 기사를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쇼츠가 예. 아무래도 한 2,400회 정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네. 저도 그렇지만 샤츠를 네. 쇼츠를 쇼츠가 재밌지 않나요? 보기 편하고 일단 저희도 이걸 하면서 이거 네. 빨리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예. 15초 그 안에 그쵸.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좀 그래서 해드리면 PD님은 좋겠다. 반드시 샤츠를 네네. 하셔야 되고 요즘에 그 AI로 한번 좀 돌려보는 작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엄청 훌륭하던데요. 네네. 조만간 그렇게.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선보일 예정이니까 기대를 좀 네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개만나 라이브 방송 유튜브 15분의 라이브 방송 라방 요즘 네. 세간의 화제가 된다는 라방에 이제 두 번째를 찍었죠. 선립을 모셨죠. 예. 그 화성의 미술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김양우 우리 화성시 작가님 모시고 네. 15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요? 네. 김양호 작가님한테 얘기받은 게 사실 그 내용보다 저는 이제 김양호 작가님의 라이브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미리 그 자료도 준비하시고 정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최적화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양호 작가님의 스타일이 좀 아주 꼼꼼하고 준비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하시는 분이라서 라방을 사실은 앞두고 엄청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일찍 오셔서 리허설도 좀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제가 컨티를 드렸는데 이미 빼곡하게 준비를 해오시고 네. 이미 시간 단위까지 다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한번 집에서 네네. 그래서 좀 다르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희 이거 끝나고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뒤풀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 부분 끝나고 또 다른 뒤풀이가 또 뒷풀이 때 있어가지고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예. 더 뒷- 편하게 아, 얘기하시니까. 이분 카메라 꺼지니까 갑자기 예. 눈이 달라지면서 무슨 되게 재미난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 내가 그랬던 것 이게 진짜 문제야. 다음부터 몰카를 해야 돼. 아 정말 카메라 온오프 라이브 온오프에 정말 다른 네. 반응을 보여서 이걸 왜 지금 얘기하시지? 그랬죠, 맞습니다. 네, 좀 처음엔 다 불편해요, 그죠? 예. 아무래도 뭐 카메라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익숙합니다. 저는 네. 아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자, 이제 현수막 넘어가면 되나요? 예, 뭐 유튜브에서 더 얘기 다루실 건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아. 뭐 특별한 부분. 저희 이번 주에 또 유튜브로 이제 다뤄야 할 부분을 살짝 광고를 좀 하고 싶네요, PD님. 네, 어떤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네. 이제 화성 시장님이 29개 읍면동을 이제 돌면서 시민과의 설명회.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대화 그 설명인가요? 시장 설명회죠. 예. 그거 이제 라이브를 다 돌릴 예정이니까 그 광고 한번 광고를 하시죠. 네. 화성 시민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화성 시정 설명회를 29개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도시는 거를 생방송하니까 그 일정들을 저희가 여기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고 각 동에 관심 있는 관심대 오셔서 직접 참가 못 하시더라도 채팅창으로 유튜브로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광고와 홍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시죠. 네. 시작해서 뭐 아무튼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답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수막 뉴스로 좀 넘어갈게요. 네. 현수막에 이제 서신면 이장단 협의회 뭐 이런 데에서 뭔가 결사 반대하시는군요. 네. 이거 전국산단 그쪽 그렇죠. 폐기물 폐기물 매립장 관련한 관련해서 거죠. 이제 얘기를 네. 한 건데 좀 이건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느치미 정오회 일동에서 자녀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네. 현수막을 걸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서신면 주민자치회가 나름 저력이 있습니다. 서신면이 보니까.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주민자치 우수사례. 어떤 주민자치 우수사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좀 그거는 알아보고 제 싶긴 하네요. 기억에는 백미리 쪽 관련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농어촌 활력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쪽은 이제 서쪽은 농어촌이 서신면.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 이걸 뭐 인터뷰나 이렇게 다뤄도 좋은 거고 그 네네.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저희 컨텐츠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번 주 뉴스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